상품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시를 들어가고 금융이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그 엄청난 미스매치 현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외국에서 제도를 새로 도입해가지고 개방체제로 넘어갔는데 이게 Laws and Regulation과 Best Practice, 시장에서의 Best Practice가 이게 안 맞아 이게. 예, 우리는 법을 이렇게 만드는데 시장에서 집행되는 거 보면 엉뚱하게 옛날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미스매치. 그다음에 currency mismatch. 이게 환율하고 이 금리하고 뭐게 안 맞아가지고 currency mismatch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다음에 maturity mismatch. 해외에서 돈은 뭐 단기로 꽂다가 전부 꽂주는 거는 장기로 꽂아가지고 항상 은행이 부도위기에 있어요. 이게 maturity mismatch. 만기 불일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컬처럴 미스매치. 외국에서 뭐가 들어오는데 이 항상 우리는 공동체주의적 생존 방식을 택하는데 미국식 제도나 해외의 국제적인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들은 individual survival.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생존과 공동체주의적 생존 사이에 엄청난 그 문화적 차이를 느껴가지고 이 새로 들어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 관료들이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치면 그때 좀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92년에 금리를 자유화할 때도 안에서 얼마나 금리 자유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재무부 내에 개혁파와 수구파들이 그렇게 대립이 심하게 했어요. 근데 중국에 지금 인민은행하고 사회과하고 또 DRC라고 하는 공무원 발전연구 중심 이쪽에 그 거시경제 팀들이 이걸 놓고 어떻게 자본을 자유화하고 금리를 자유화하고 그다음에 환율 제도로 가지고 갈 거에 대한 매트릭스를 놓고 서로 간에 상당히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그 하드 파워 국가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 소프트 파워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나라가 가지고 가는 하나의 불가피한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발생된 이유가 외환의 뒷받침 하는 금이라는 것들이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각국의 그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보고 통화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고 IMF, 월드뱅크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깨지면서 엄청난 파이낸셜 거버넌스 크라이시스에 빠져가고 있다. 그 달러 스탠다드는 끊임없이 무너지는데 다행히 유로화 크라이시스가 생기면서 상쇄 효과가 생겨가지고 조금 버텨요. 좀 버티지만 그 유럽이 회생하면 다시 원래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아시아가 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에 달러 스탠다드, 에이시안 달러 스탠다드로 급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변동 환율로 급속하게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나타나는 현상은 앞으로 이 달러 체제가 흔들릴 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통화 체제를 뭐로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전 세계가 하나의 큰 빅뱅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도 썩한 나라가 없어요. 물론 뭐 정도에 따라서 뭐 이태리 같은 나라도 있고 스페인 같은 나라도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뭐 하는 회의에 가봤더니 거기도 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 잘 될지 알고 전부 부동산 담보대출 엄청나게 많이 해줘가지고 은행들이 다 망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데는 하나의 성장 동력이 없는데 이 EU 유로화권에 들어가니까 신용이 있다고 해서 서방은행들이 돈 맡겨주니까 막 갖다 써서 놀아먹고 끝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땡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사실상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있는 거고. 뭐 이런 나라들의 위기가 눈에 딱 보이는데도 각 나라들은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건 안 된다 라는 시범을, 우리가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 가면 조교가 시범 보이죠? 뭐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시범도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시범을 그 수많은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지금 각국은 정치라는 것들이 존재하면서 국가의 이익하고는 다르게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쫓다가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어느 한 나라나 성한 게 없는 대전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을 얘기하면, 한국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다음 세대에 영광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랬는데 벌써 1.5세대가 지났어요. 그죠? 그 이후에 2세대가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번영이라는 거와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추구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왜 강한 의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아, 우리 뭐 항상 어디 강의하면서 이 성장 동력이 없는 복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옆에서 그 썩어가는 그 그리스나 그런 나라를 다 봐요. 그죠? 일본형 복지도 있고, 그 스웨덴형도 있고, 독일형도 있고, 그리스형도 있는데, 그 뻔히 보는데 우리는 글로 가요. 왜? 결국 그건 정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정치가 국가의 이익하고 관련 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럼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중국도 그 큰 범주 속에 자기 나름대로 중국식의 어떤 그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상황에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약 43년간 한중 간에는 공백이 있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년 전에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한국은 지식인의 실패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줬는데, 지식인들이 살아있지 못하는 나라는 항상 위험합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항상 깨어있지 못한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지식인들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고한말 때 이 주식인들이 살아있지 못했다.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지도는 열심히 봤는데 나침판을 안 봤어. 이 땅이 우리 거지. 요 땅 우리 거. 이 언어도 우리 거. 요것도 우리 거. 이렇게 지도를 보는데 이 방향이 어딘지 이거를 보는데 우리가 굉장히 인색하다. 지금 현재 다시 이 세계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주축과 구주축이 침강하면서 이 동아시아 축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미완성 교향곡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의 이동 과정에서 세 나라 어느 나라도 온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도만 바라보고 있고 나침판은 안 보고 있어요. 100년 전의 우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는 세 나라. 지금 최상용 대사라고 일본 대사든 고려대학 교수, 우리 지금 입교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 있어요. 하시모토 현상이라고 일본에 있는데 이게 극우로 가는 거예요. 극우로. 근데 그게 지식인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그로 가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현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국이 이 100년 전에 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더 열심히 보면서 이게 장래 중국을 위해서 옳은 방향인가, 방향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그 전략적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의 정부나 공산당 체제가 그 나침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앞으로 다음 10년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나는 아직도 중국의 지도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까지 잘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 혹시 실패하면 오늘 아침에 내 친구 판가 확인했어요.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그 망하면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내가 또 한국이라고 했어요. 한국.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400m 계주에서 두 번째 바톤 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개 보면은 기업하는 분들도 이 바톤 타치할 때 그 이익 보는 사람하고 손해 보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듯이 국가적으로도 돼요. 그러면 이 바톤 타치할 때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은 이게 이리로 갈 것이다.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앞으로 굉장히 중국에서 성공을 할 것이고 이런 그 경로의존성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20세기 전반부에 민족의 동질성을 잃고 우리가 민족 순환기를 겪었는데 20세기 후반기 50년 동안 우리는 아주 성공적인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 시대는 대륙 세력이 스스로 봉쇄된 상태에서 해양 세력과의 친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중국, 소련 뭐 이렇게 자기들 묶어갖고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닌데 외교도 간단하죠. 미국하고 잘 지내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해양 세력과의 친화에 의해서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죠? 국권도 찾고, 성공했다 이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중국이, 소련이 이게 다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어느 정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왔는데 우리는 해양 세력에 대한 적응력에서는 아주 세계 탑 클래스의 적응 국가인데 대륙 세력에는 전통적으로 약해요.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 한 1000년 가까이 이쪽 동북 삼성을 지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한반도로 해서 뉴 컨테인먼트 즉 한반도에 고착해가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다가 민족 순환을 당하고 있다가 한반도가 반으로 쪼개지고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냉전 체제 하에서 해양 세력과 친화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아우르는 그런 생존 질서를 가져야 될 것인가. 특히 한국의 생존 방정식만 보면 중국은 중요한 변수